네, 안녕하세요. 주공TV 주식공무원입니다. 컨터널리스트 주식공무원이 너무 어렵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오늘부터 주공TV로 이름을 바꿔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4월 17일 수요일 장전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 살펴봐야죠.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가 전장보다 0.26% 상승하면서 시장을 마감했고요.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가 0.05% 상승하면서 역시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3% 상승하면서 시장을 마감했는데, 여기에서 좀 의미 있게 보셔야 할 것이 8,000 지수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지난해 10월 3일 이후 처음으로 심리적 지지선인 저항선인 8,000을 다시 넘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분기 기업 실적이 호조를 보이면서 다시 주가를 어느 정도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S&P 500 지수는 지난해 9월 이후 가장 높은 2930에 어느 정도 다가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는 1% 이상 상승했고요. 금값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13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우리나라 그 지수 이야기인데, 우리나라 지수가 2250선을 어느덧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지수가 13거래일 연속 상승한 것은 사실 그 역대 최대 타이 기록인데요. 오늘 다시 한번 상승한다면 그 기록은 이제 14일로 최대 기록을 경신을 하는 겁니다. 오늘 사실 뭐 그 기록을 깰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상승으로 끝났고요. 야간 선물 역시 현재 이제 강보합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외국인들이 현재 우리나라 시장 증시를 상당히 저평가로 보고 있고 아직 떠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환율도 좀 안정화되면서 우리나라 증시의 매수 가능성을 더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그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바로 이제 금호아시아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금호아시아나 그룹은 사실은 최근 그 시장에 최대 이슈이죠. 한진 그룹과 함께요. 사실 이제 금호아시아나 그룹이 아시아나 항공을 이제 매각하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금호아시아나 그룹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 아시아나의 매각 결정은 사실상의 금호아시아나 그룹의 해체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금호아시아나가 약 한 11조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 이제 아시아나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약 한 7에서 8조 원 정도이니까, 금호아시아나가 11조에서 마이너스 7을 하면 4조 원. 금호그룹은 이제 한 4조 원 정도, 중견기업 정도로 이제 내려간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번 사건이 이제 사실 이제 금호아시아나의 일명 승자의 저주에서 비롯되는데, 2006년도에 금호아시아나가 이때 이제 대우건설을 인수를 합니다. 대우건설을 인수를 합니다. 이 대우건설 인수가 사실은 결정적이었고, 이 무리한 인수합병이 2006년도에 대우건설의 인수합병이 있었고, 바로 2009년도에 리먼브라더스 사태가 터집니다. 이때 유동성 위기를 직격으로 맞아서 겪게 되고요. 이제 금융비용이 늘어나고 부채가 늘어나면서 결국 금호아시아는 엄청난 손해를 보고 대우건설을 다시 매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건설업 불경기가 이제 2005년도에 있었고, 2006년 이후부터, 이때 매각 이후부터 사실 그때 당시에 대우건설의 주가가 이제 13,000원 정도였어요. 13,000원 정도였는데 3년 후에 이 주가가
1만원 정도로 30% 가량 이상 떨어지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금호아시아그룹의 이제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때 이제 부도를 맞을 위기에 닥치는데, 이후에 이때 이제 2009년 12월이 되는데, 금호산업하고 금호아시아나, 금호타이어가 이제 워크아웃을 신청하고, 금호석유화학하고 아시아나항공은 자율협약이라는 것에 돌입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뭐 이렇게 돼서 대우건설 인수해서 10대 재벌에 들겠다고 하는 이제 박삼구 회장의 야망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완전히 박살나게 된 거죠. 이때 채권단의 박삼구 회장의 지분까지도 뺏기는 이런 최악의 결과가 나옵니다. 또 이제 대한통운등의 인수 역시 이제 무리하게 진행되는데, 그러니까 금호그룹의 이때 뭐 물류 라이벌은 사실 당시 한진이었습니다. 네, 한진이었는데, 이때 당시에는 그 대한통운을 인수하면서 한때는 이제 한진을 능가합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도 뭐 잠깐 동안만 가지고 있고 CJ한테 넘겨주게 되죠. 뭐 금호타이어 재인수도 추진했는데 이 역시 불발로 끝나게 되고, 사실은 금호아시아나의 이 박삼구 회장이 뭐 한때는 마이다스의 손 이렇게 불리기도 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욕을 많이 먹습니다. 이 욕을 많이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그 형제인 안으로 불리는 이제 그 금호그룹의 경영권 분쟁입니다. 이게 뭐냐면 금호는 원래 이제 65세가 되면 경영권을 동생에게 물려주는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박삼구 회장이 이걸 이제 거부를 하는데, 내용을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제 2대 회장이, 금호그룹의 2대 회장이 박성용 회장입니다. 이때 이제 동생들과 함께 형제 공동 경영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형인데도 굉장히 착했어요. 왜냐면 동생들하고 같이 하겠다는 거니까. 초기 합의서에는 회장직은 65세가 정년이고 최장 10년을 넘기지 않는다. 회장직은 네 형제, 그러니까 네 가게가 합의로 추대하고 네 형제가 그룹 지분을 동일하게 보유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2005년도에 이제 박성영 명예회장이 작고하면서 박삼구 4대 회장이 이제 합의서를 수정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제일 먼저 한 게 65세 최장 10년 조항을 이제 삭제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자기가 더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회장에 대한 뭐 형제들의 의견이 엇갈릴 시에 다수결 원칙, 연장제 의견에 따른다. 좀 자기한테 또 유리하게 바꾼 거죠. 이 수정안이 뭐 이제 계속 변경되면서 당연히 형제 간의 골은 깊어질 수밖에 없고, 2008년도 수정안에는 이제 박찬구 회장이 서명 날인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게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아시아나가 이제 올림픽 등 때문에 이제 금호가 사실은 그때는 한진밖에 없었잖아요. 대한항공밖에 없었다고요. 근데 이때 아시아나를 품었던 이제 금호가 아시아나를 잃게 되고, 또 대한통운도 이제 CJ한테 넘어갔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제가. 다시 한번 이 아시아나의 매수자로서 CJ가 등장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다른 경쟁자들도 있기는 합니다. 지금 이제 아시아나를 탐내는 경쟁자들이 SK, 한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CJ 정도 등이 될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항공은 외국 회사의 매수가 안 돼요. 외국 회사의 매수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이 이제 매수를 해야 한다는 거죠. 사실상 이제 그 시장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기업은 SK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량의 현금, SK 하이닉스의 인수합병에서 보여준 노하우를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피인수 기업인 아시아나, 에어부산, 에어서울, 아시아나 IDT 등이 최근 이제 가격이 이렇게 지금 보여주는 것처럼 폭등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격이 폭등하게 되면 매수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부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종목의 가격은 조정될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자리에서는 이 종목들을 따라서 매수하시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시황 시간이지만 금호아시아나 그룹의 이야기를 짧게 전해드렸는데 어떻게 재미있으셨나요? 보시다시피 욕심은 모든 것을 망치게 됩니다. 특히 리더의 잘못된 욕심은 구성원 전체에게 악영향을 줍니다. 여러분은 모두 여러분 주식 투자의 모든 결정을 가지고 계신 리더입니다. 본인의 계좌 한번 살펴보세요. 내 욕심의 결과가 아닌지 잘하고 계신 거죠? 주식공무원 항상 응원합니다. 오늘도 하루에 성공 투자하시고요. 여러분의 댓글, 추천, 좀 더 좋은 글을 쓸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친구 추가, 알람 설정들 해놓으시면 주식공무원 글 보다 쉽게 받아보실 수 있고요. 궁금하신 주제, 관심 있는 분야 댓글로 주시면 글을 쓰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고 객관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눈, 주식공무원과 함께 키워가세요. 지금까지 따박따박 수익률의 주식공무원이었습니다.